경력 단절이 되는 건가? 이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야 되나? 난 일하고 싶은데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Makes you wonder. 여러분 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벌써 40이 됐습니다. 사실 평생을 살면서 되돌아보면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기상캐스터를 그만두고 나서 첫째 라엘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라엘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는 건가? 이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야 되나? 난 일하고 싶은데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참 불안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산후 우울증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과 걱정의 시절이 지난 1년 6개월 뒤에 제가 스피치 아카데미 라엘을 오픈해서 대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경력 단절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스피치 아카데미 라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취업이 안 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되시는 여성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경력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째, 용기 내어서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 취업되고 싶어 라고 간절히 바라면 그 기회가 찾아오나요?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잖아요. 자, 용기 내어서 문을 두드려야지만 그 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라리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라엘이를 아기띠를 이렇게 메고 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현수막에 여성 일자리 박람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박람회 당일에 라엘이를 또 안고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현장에서 면접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내키는 그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없었습니다. 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시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에 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있지? 우리 시에 문화 행사가 많은데 사회자가 필요할 거야. 내가 한번 사회자 하겠다고 한번 요청해 보면 어떨까? 저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위에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을 무조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시죠? 제가 제안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문화 행사 담당하시는 관계자분 계실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문화 행사를 주관하시는 담당자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제 명함을 드리면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SBS 기상캐스터 10년 정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문화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회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되실 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명함을 보시더니 우리 시에 이런 분이 계셨군요. 영광이네요. 물론이죠. 시 좋은 행사 있을 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창피하게도 느껴졌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린 저에게 쓰담쓰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칭찬해줬고 그런 제 모습이 또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청에 갔던 사실은 저희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연락이 왔을까요? 제가 찾아갔던 게 여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연말에 송년 콘서트가 있는데 혹시 사회 좀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사다 보니까 페이가 좀 짜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제가 물론이죠. 페이를 떠나서 제가 시에 봉사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사회를 맡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시에서 연말에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오는 큰 행사였거든요. 그 송년 콘서트를 맡아서 사회를 봤는데요. 그때 정말 시나리오를 쓰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공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리허설을 해서 연습을 했고 행사 당일에 정말 만족스럽게 행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존감도 쑥쑥 올라갔고요. 정말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었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나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자리 박람회에 가서 면접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저처럼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용기가 취업의 첫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견을 버리고 도전해라. 제가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준공식이라던가 음악회, 포럼, 뭐 세미나 등등등. 자, 이런 행사에 대한 사회는 많이 맡았는데요. 제가 거절했던 거, 안 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같은 거는 주어진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제가 뭐 읽고 뭐 하면 되지만 강의는 제가 직접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혼자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저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거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제가 산후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당시 기상청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최은정 기상캐스터 되시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날씨 마케팅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의 의뢰. 제가 계속 거절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이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한테 온 기회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강의 주제가 날씨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이 날씨 마케팅이 뭐냐면요. 우리 미용실에 비 오는 날 습도가 높기 때문에 파마 같은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미용실에서 비가 올 때 뭐 20% 파마한 고객을 할인해 주겠다던가 이렇게 날씨와 마케팅을 접목시켜서 장사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잘 모르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날씨 마케팅의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날씨를 했지만 이 날씨 마케팅에 대한 강의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기상청 그 관계자분께서 강의안은 주셨어요. 이런 기존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소화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날씨 마케팅이란 책은 싹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발췌를 해서 새롭게 강의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퀴즈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눈이 오면 가장 잘 되는 가게는 어디일까요? 라는 퀴즈도 냈고 선물도 준비를 했죠. 청중의 또 호응이 높으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 마케팅과 연관된 온습도계와 그리고 손난로를 자비로 포장까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히 예상은 적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렸지만
퀴즈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막 재미있어하고 박수 쳐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강의가 끝난 뒤에는 한 분이 다가오셔서 강사님 강의 너무 유익했어요. 사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성취감도 느꼈고요. 강의의 참맛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청중한테 전달을 해서 유익한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강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강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때요? 그 음식 다시는 안 먹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 음식을 보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안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어때요? 점점점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은 강화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더 못 먹게 돼요. 영영 평생 못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생굴을 먹고 장염이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정말 설사를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고생하고 나니까 생굴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굴을 지금 못 먹을까요?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게 됐냐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생굴이 아닌 계란으로 굴을 부쳐서 주셨어요. 용기 내어 시도를 해봤죠. 그런데 먹고 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요. 자,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이 시도를 통해서 긍정의 경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굴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기억이 있다면요, 이것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대체가 될 때 내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이거는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요, 평생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서 그거를 시도해서 긍정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분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편견을 깨시고 당당히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경력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간 기상캐스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년간의 기상캐스터의 경력을 스펙으로 삼아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피치나 보이스 이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가 경력 단절이었을 때 그런 보이스 스피치 강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여러분들, 제가 3가지 팁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라. 둘째, 편견을 깨고 도전해라. 셋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요 3가지 꿀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당당히 도전을 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창한 미래를 응원합니다.